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혈액, 소변에 대한 검사 결과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특정 병이 있어서 외래를 가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정상인이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요. 이때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혈액, 소변 검사에 대한 본인의 수치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병 예방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혈액 소변 검사로는 신장 수치와 간 수치에 대해 알고 있기 좋습니다. 결과지 해석에 앞서 검사 기록지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처럼 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외래를 갈 때 보통 대학병원 1층에 위치하는 영상기록과에서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인데요. 제 수치에 대해 공부하느라 굉장히 너덜너덜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병원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어플로 수치 관리하는 방법을 오히려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은 특별히 본인이 관리하고자 하는 수치를 하트 표시해서 상단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일자에 따라 각 수치에 대한 그래프를 자동적으로 나타내서 추세 관리에도 용이하고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이 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종합검진 결과서가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혈액 소변 검사 결과지 보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혈액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와 일반 화학 검사로 나뉘어집니다. 혈액 검사가 왜 나뉘어져 있는지는 뒤에서 의대 실습생인 제 동생과의 Q&A 시간을 통해 알아봤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두 파트를 그냥 혈액 검사라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우선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글루코즈라는 공복 혈당입니다. 왜 건강검진 전날 저녁 이후로는 금식, 당일날은 필수 금식이잖아요. 이 공복 혈당 체크를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상 범위인 참고치는 50에서 100입니다. 공복 혈당은 당뇨병 환자들의 주요 관리 지표가 되는 만큼 높으면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번수치로 요독지표라고도 합니다. 요소 질소, 유리아 니트로겐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치는 참고치 6에서 20 정도를 갖습니다. 번수치는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 올라간다고도 하는데 신장병 환자의 경우 올라가면 위험한 크레아틴인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 같이 상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크레아틴인 수치에 비해 번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식이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염 또는 무염, 단백질 섭취량 조절을 통해서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 섭취량 조절하는 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수치는 CR 수치라고 하는데요.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입니다. 사구체 여가율 계산의 근거가 되는 크레아틴인 수치는 여성과 남성의 참고치가 다릅니다. 근육량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남성의 경우 참고치가 더 높아요. 신장병 환자의 경우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구체 여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뜻해서 위험한 지표이기도 하죠. 저의 경우 크레아틴인 수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낮아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낮다고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근육량이 적은 마른 체질의 여성이기 때문에 크레아틴인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사구체 여가율입니다. 신장에서 노폐물 여과 기능을 얼마나 잘 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신장 잔여 기능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병원에서는 여가율이 60 이하로 떨어져야 신부전으로 진단을 내리지만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의 경우 90 이하로만 떨어지기 시작해도 주시하며 관리를 하는 지표입니다. 저희 경우 앞에서 설명한 크레아틴인 수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가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직 신기능은 정상이라는 말이죠. 다음 표는 제가 만든 표인데 사구체 여가율에 따른 단계, 특징을 나타냅니다. 다음 지표는 총단백 지표입니다. 토탈 프로테인이라고도 하는 이 수치는 참고치 6.6에서 8.7입니다. 참고치를 초과하면 사구체 신염, 특히 저 같은 IgA 신증후군 같이 자가 면역 질환,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치 이하라면 소화기 질환, 당뇨, 감염병의 가능성이 있죠. 알부민 수치는 참고치 3.5에서 5.25, 저희 다리 부종을 유발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 수액과 함께 저에게 병원에서 바로 공급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사실 헤모글로빈 수치는 일반 화학, 그러니까 세럼 쪽이 아닌 일반 혈액, CBC 검사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빈혈을 판단하는 지표로 신장병 환자의 경우 이 수치가 낮으면 조혈제를 맞아서 관리하기도 해요. 참고치는 12에서 16입니다. 다음은 칼륨과 인 수치입니다. 칼륨은 원소기호 K, 인은 원소기호 P이죠. 칼륨과 인 수치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특히 관리가 요구되기 시작하는 수치들입니다. 칼륨, 인에 제한이 생기면 그때부터 식단이 아주 지옥 같아져요. 여름 과일, 특히 수박과 참외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칼륨과 인 수치가 제한되는 환우분들의 경우 섭취가 제한되게 됩니다. 인지표는 나빠지기 시작하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중요 수치 중 하나입니다. 증가 시에는 간 기능 저하,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부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 감소 시에는 비타민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추가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다음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AST와 ALT인데요. 둘 다 참고치는 0에서 40으로 간세포, 심장세포 등에 존재하는 효소로 참고치 초과 시 간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변검사 지표 보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소변검사는 더 간단해요. 2개 또는 3개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요 분석 쪽에 있는 소변검사는 혈뇨와 단백뇨를 보시면 됩니다. 혈뇨는 요자멸이라고도 하며 어컬트 블러드 수치로 참고치는 네거티브입니다. 혈뇨도 단백뇨와 같이 신장병의 증상 중 하나라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 네거티브가 아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또는 플러스 4일 경우 증상이 있다는 거겠죠. 트레이스도 증상이 조금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단백뇨입니다. 요단백, 프로테인으로 참고치는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단백뇨 또한 네거티브가 아닌 플러스 1에서 플러스 4의 경우 증상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요분선에서 나타내는 단백뇨의 경우 소변검사 1회에 있는 단백뇨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수치에서 네거티브 외,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수치가 나왔을 경우 소변검사에 대한 뇨화학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하루 추정 뇨 단백량을 추가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PC 레이시오로 UPCR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변상 단백질을 크레아티닌 비율로 나눈 지표로 소변의 크레아티닌과 요단백으로 측정합니다. 1회 소변검사에서 추출한 결과를 대상으로 이 환자의 1일 추정 요단백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단백뇨 단계를 나타내며 신장병 환자 중 단백뇨가 심한 환자들이 관리하는 수치입니다. 0.5 이상이면 저처럼 명백한 단백뇨, 현성 단백뇨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CBC랑 일반화 결과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보통 결과지가 이렇게 혈액검사지를 보면은 CBC가 있고 일반 화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제 CB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러드셀 카운트라고 우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백혈구, 또 적혈구, 혈소판 같은 그런 세포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일반 화학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전해질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나트륨, 뭐 알부민, 크레아티닌 그런 다양한 수치들이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제가 설명한 수치 외에도 봐야 하는 수치가 있나요? 신장병 환자로서? 드물긴 하지만 유릭 애시드라고 불리는 요산, 한국말로 요산이라고 한 수치도 드물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 봐야 되고, 또 소듐, 그러니까 소듐은 이제 영어로 나트륨인 건데 그걸 봐야 되고, 포타슘, 칼륨 수치를 봐야 되겠죠. 각 수치들은 왜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장이 우리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이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나트륨 수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칼륨 수치도 아주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되죠. 음,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그 검사를 하는 수치는 아닌데 뭐 이제 과음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걸 아주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우리 몸에 쌓이는 독 같은 요소예요. 근데 음,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 그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하면은 요산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음, 음, 뭐 음. 통풍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유릭 애시드가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사구체 요가율은 크레아티닌 수치의 반비례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면 사구체 요가율,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요가율이 낮게 나오잖아요. 이 사구체 요가율을 크레아티닌 외에 다른 수치로도 계산할 수가 있나요? 네, 그 GFR이 이제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이제 추정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크레아틴인데 그 밖에 요소, 뭐 시스타틴, 뭐 베타 트라이스 프로테인, 뭐 이눌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생소하죠.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잘 쓰이지가 않는데 음, 그래서 이제 크레아틴인은 이제 쉽게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음, 항상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GFR을 이걸 이용해서 아, 추정하게 됩니다. 아, 크레아틴이란 거는 체내에서 일정하게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음, 건데 음,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 이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아틴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긴 하죠. 그래서 참고치도 여성보다 더 높고요,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에서 신장병 환우들이 봐야 되는 소변 검사 결과는 오컬트 블루드, 혈뇨와 프로테인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 외에도 제가 봐야 되는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글루코스인데 아까 혈액 검사에서도 글루코스가 나왔죠. 네. 이게 지금 소변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루코스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 이제 다행히 네가티브네요. 네네. 이게 만약에 글루코스가 포지티브로 되어 있으면은 음, 그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말 그대로 당뇨병의 정의거든요. 아, 네, 네. 이건 약간 오컬트 블러드랑 좀 관련된 수치인데 RBC를 좀 봐야 돼요. 음, 보시면은 오컬트 블러드가 살짝 있다고 돼 있죠. 네. 근데 그걸 여기 보면은 RBC가 정상 수치가 0에서 1,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와야 되는데 음, 살짝 있죠. 1에서 3.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오컬트 블러드라는 뜻이 숨은 혈액, 그러니까 소변에 음, 아주 미세하게 혈액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원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RBC가 살짝 상승되어 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수치가 나오죠. 혈뇨가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또, 뇌화학은 이상이 있는 환자한테만 하는 건가요? 병원에 있는 이제 모든 검사는 의사가 처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하진 않는데 뭐 몸에 붓기가 있거나 아니면 소변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요화학 검사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알부민 수치는 혈액 검사지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이 마이크로 알부민 수치가 뇌화학 검사에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원래는 단백질이 소변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소변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알부민이 나온다. 이상이 있는 거죠. 아,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음, 수치가 음, 음. 1에서 14까지가 정상인데 지금 500 이상으로 엄청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가 면역 질환자의 경우 약 복용과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